문이 닫히던 밤 내 심장이 열렸다. 추석밤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사돈의 시선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아들 민수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손에 남은 건 숟가락 하나. 문이 쾅 닫히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안에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가방 속 갈색 봉투가 손끝을 간지렸다. 20해 전 남편이 남긴 땅 서류. 그날의 수치가 결국 나를 다시 세울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도록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며칠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쿵. 그 소리가 추석 밤의 문소리를 덮었다. 토요일 한정식집 상석에 앉아 나는 말했다. 땅은 팔았고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문이 닫혀도 내 안의 숨은 계속 열린 채로 있었다. 1. 문 밖의 숟가락.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숟가락이 차가웠습니다. 가방도 외투도 안에 두고 나왔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존엄이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등이 깜빡였습니다. 불빛 아래 서 있는 내 그림자가 작아 보였습니다. 칠순을 넘긴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부부는 냉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짐이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골칫거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낯설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짐은 확실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가을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갈 곳을 생각했습니다. 친구지? 아닙니다. 새벽에 찾아가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이 떠올랐습니다. 지갑엔 현금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찜질방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밤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집으로 가는 걸까요? 저마다의 보금자리가 있는 걸까요? 나에게도 집이 있었습니다.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태식과 함께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26해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를 키웠습니다. 옷을 빨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식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정순아, 우리 민수 대학 보내자.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주말엔 공원에서 민수와 축구를 했습니다. 땀 흘리며 웃는 두 사람을 보면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태식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48배 나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민수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무엇이든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민수가 지은을 데려왔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고 학력도 낮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민수 부부는 따로 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엄마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받았습니다. 지은은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했습니다.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태식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지만 육아는 지은의 친정 어머니가 주로 도왔습니다. 나는 가끔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의 말이었습니다.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작년 겨울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세요. 집을 정리하고 민수네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길을 거들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부엌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제가 재울게요. 손주와의 시간도 줄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이었습니다. 지은의 친정 부모가 왔습니다. 넓은 거실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사돈 부부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 복지관이 참 좋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고. 지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알았습니다. 나가주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꾹 삼켰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이 또 말했습니다. 서연이 방이 좀 좁은 것 같던데. 아이가 크면 공간이 더 필요할 텐데. 순간 알았습니다. 내 방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은이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왔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게 서로 힘들어요.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외투도 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지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사이로 사라지는 내 숨이 울음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도 얼마나 오래 내 것일까요?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민수에게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 키웠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열쇠, 그리고 낡은 갈색 봉투 하나. 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가방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펼쳤습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남편 태식의 손글씨였습니다. 땅 서류였습니다. 20해 전 태식이 지인에게 싸게 산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쓸모없는 시골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순아, 이 땅 언젠가 자산이 될 거야. 태식이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을까요? 이 땅이 날 지켜줄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내일 알아보자. 이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갈색 봉투의 기억.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찜질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갈색 봉투를 꼭 안고 잤습니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떠다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갈색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소유자 김정순,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남편 태식의 필체였습니다. 구석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15일 구입, 평당 5만 원, 총 200평, 계산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1,0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태식이 몇 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반대했었습니다. 여보, 그 돈으로 민수 학원비 내야 해요. 정순아, 이건 투자야. 나중에 크게 될 거야. 태식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인이 개발 정보를 줬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시골 논밭이었습니다. 세금 고지서만 매년 날아왔습니다. 몇만 원씩이었지만 아까웠습니다.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그냥 팔까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분명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다 태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땅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세금만 꼬박꼬박 냈습니다. 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 같았으니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속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청?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웃집 승우가 떠올랐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착했습니다. 가끔 무거운 짐을 들어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승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승우야,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승우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땅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등기부등본부터 떼야 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니?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승우는 정부24 사이트를 켰습니다. 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클릭 몇 번에 서류가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승우가 읽어줬습니다. 소유자 김정순, 담보 없음. 깨끗하네요, 할머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내 땅이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승우야,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할까? 그건 부동산 시세를 봐야 해요. 잠깐만요. 승우는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아산시 탕정면을 입력했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승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지금 엄청 개발 중이에요. 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여기 있어요. 산업단지도 확장하고 있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승우가 뉴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읽어줬습니다. 아산 탕정, 국가산업단지 확장 본격화, 부지 확보 진행 중, 인근지가 급등.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당 시세가 할머니, 이거 지금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평 곱하기 300만 원. 6억, 6억 원이었습니다. 승우야, 이게 맞니?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지만 대략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승우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계속 봤습니다.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았습니다. 이 돈이면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 지은에게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기를 받습니다. 민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 좀 주세요. 또 다른 문자가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코웃음이 났습니다. 어제 그 차가운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아산탕정 일대 산업단지 확장으로 토지 보상 본격화. 지역 주민들 기대감 고조. 화면에 아산 지도가 나왔습니다. 내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태식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평생 참고 견딘 대가일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팔아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태식과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민수를 키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집도 떠나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서연이만 생각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마 잘못은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세대가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사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민수가 보였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배고파 하던 목소리,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던 얼굴, 대학 합격증 받고 울던 모습, 그 아이가 이젠 나를 짐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내 인생인데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졌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거칠었습니다. 이게 내 무기였습니다. 이게 내 방패였습니다. 팔자. 그리고 당당하게 살자. 결심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더는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태식이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잘했어. 이제 너 인생 살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일어나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내 준비가 끝나고 나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때는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또 민수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요. 제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약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일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복도였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로비를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는 예전의 김정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김정순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갈색 봉투가 가방 안에서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든든했습니다. 시작이야, 정순아. 내 인생의 진짜 시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3. 등기부와 뉴스, 그리고 숫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름표에 윤만호 대표라고 써 있었습니다.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땅을 팔려고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윤만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산탕정이요? 여기 지금 핫한 곳인데요. 그래요? 네, 삼성 반도체 공장 확장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언제 사셨어요? 20년 전쯤요. 와, 대박이시네요. 잘 가지고 계셨어요. 윤만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평이면 지금 시세로 평당 3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숨이 막혔습니다. 350만 원. 어제 승우가 말한 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럼 총 7억입니다.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6억 중반 정도 되시겠네요. 7억.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요즘 이 지역 땅 찾는 사람 많아요. 개발 호재가 확실하거든요. 윤만호는 친절했습니다.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감정평가 받고 매수자 찾고 계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복잡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매매 완료됩니다. 제가 좋은 매수자 찾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악수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7억.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손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민수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좀 바빴어.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밖이야. 엄마,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도 미안하대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 너희도 편하게 살아. 엄마, 그게 무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에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송장을 봤습니다. 발신인 박지은, 며느리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우 세트였습니다. 비싼 것이었습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제는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지은 올림.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차가운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이제 와서 고기를 보낸다고 용서될까요? 상자를 한쪽에 치워놓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산 탕정 산업단지 확장, 내년 상반기 본격화, 토지 보상금 최고 수준 예상. 화면에 아산 지도가 나왔습니다. 내 땅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 땅값이 향후 2년간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배? 그럼 14억이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지은이 알면? 그들이 땅을 요구하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내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수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손주 서연이도 있었습니다. 이 돈을 혼자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들은 나를 쫓아냈어.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추석 밤이 생생했습니다. 냉담한 시선들, 차가운 말들, 존엄을 짓밟혔던 순간들.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만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매수자 나왔어요. 벌써요? 네, 어제 연락드린 직후에 바로 문의가 들어왔어요. 대기업 계열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현금 매수 가능하대요. 조건은요? 평당 360만 원 제시했어요. 총 7억 2천. 어떠세요? 더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계약 진행할게요.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내 통장에 7억이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들어오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제 택배 받으셨어요? 응. 드셨어요? 아직? 저 정말 죄송해요. 추석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은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저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회사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줬습니다. 알겠다. 이제 됐으니 돌아가렴. 어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할게요. 정말로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혹시 땅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은아, 고맙지만 됐다.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괜찮아.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혹시 화나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이제 각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분위기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날카로웠습니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각이 바뀐 거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지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어머니, 전화 주세요. 자주요. 그래.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지은이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일 것입니다. 뭔가 눈치챘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녁 이웃집 승우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잘 됐어요? 응, 고마워. 내 덕분이야.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승우가 먹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조심하세요. 뭐가? 땅 파신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응, 너 말고는. 그게 잘하신 거예요. 돈 얘기 나면 사람 관계 이상해져요. 특히 가족이면 더 그래요. 승우는 어린 나이에 현명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조심할게. 계약할 때도 혼자 가지 마시고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랑 가세요. 변호사라든지. 변호사? 네, 큰돈이잖아요.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좋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6만 원은 친절했지만 중개인일 뿐이었습니다. 내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구하지?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저희 고모가 변호사거든요. 정말? 네, 부동산 전문은 아닌데 계약서 검토는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승우는 천사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승우의 고모 장유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반정했습니다. 어르신, 계약 조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모를 불이익 없도록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 드리자면 이런 큰 거래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무슨 문제요? 유산 문제요. 돈이 많으면 가족 간에 분쟁 생기는 경우 많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협박하거나 강요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장유리는 명함을 줬습니다. 든든했습니다.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계약 날이었습니다. 윤만호 사무실로 갔습니다. 장유리도 함께였습니다. 매수자 측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장유리가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여기 특약사항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잔금 지급 기한이랑 지체상금 조항이요. 매수자 측과 협의했습니다.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장유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내 권리를 지켜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최종 계약서가 완성됐습니다. 장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명하셔도 돼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 태식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이 땅 언젠가 자산이 될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됐어요. 이제 나 잘 살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추석 밤에 문 닫히던 소리를 덮었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윤만호가 웃었습니다.
매수자들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장유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잔금은 2주 후에 들어와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무엇을요? 주변 사람들이요. 돈 냄새 맡으면 달라붙어요. 알았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변한 태도가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제가 좀 드릴까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를 주려는 걸까요? 100만 원? 50만 원? 내 통장엔 곧 7억이 들어올 텐데. 괜찮아. 엄마 있어. 정말요? 생활비는 충분하세요? 응. 걱정 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달라요. 아무 일 없어.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야. 기분이 좋다고요? 응. 나중에 보자.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더는 구걸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더는 불쌍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 그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나. 준비되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진동. 2주가 흘렀습니다. 느리면서도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을 봤습니다. 하루씩 지워나갔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잔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새 통장이었습니다. 민수도 지은도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큰 돈 들어오시나 봐요. VIP 고객으로 등록해 드릴까요? 네. VIP.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후 3시쯤 입금 확인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전화할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밥 먹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주 이름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서연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2시 30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연락이 안 되시네요.
혹시 편찮으세요? 가식적이었습니다. 추석 전엔 연락도 없다가 지금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2시 50분 다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연락이 안 되셔서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주말에 밥 먹자니까요. 서연이도 보시고 생각해 볼게. 엄마, 요즘 왜 이러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8분이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다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3시 5분 윤만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은행 업무 처리 시간이 있어서요. 3시 반까지는 들어올 거예요. 확실해요? 네, 매수자 측에서 오전에 송금했다고 연락 왔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3시 2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입금 7억 2천만 원. 7억 2천만 원.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에게 대답은 없었지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되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조촐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이에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들어오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과일 세트, 건강식품, 현금 봉투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효도해야죠. 그동안 소홀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건강은요? 병원 다니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죠. 제가 예약 잡아드릴까요? 지은의 친절이 과했습니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언가 숨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응? 저희가 집을 좀 넓히려고 하거든요. 서연이가 크니까 방이 좁아서요. 그래, 좋겠네. 그래서 대출을 좀 받으려는데 엄마 혹시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선물, 친절, 방문.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요. 어머니 명의로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갚을 거예요. 2억. 큰 돈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 통장엔 7억이 있었습니다. 2억쯤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석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당장.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구나.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요? 저희 집 넓히는 건데. 어머니도 같이 사실 거잖아요. 난 너희 집에 안 살아. 뭐라고요?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너희가 날 쫓아냈잖아.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민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사실 건데요? 연금으로는 생활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돈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지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뭔가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없어.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얼굴도 밝아지셨고 말투도 달라지셨어요. 분명 뭔가 있어요. 지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도 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다니까. 그럼 왜 보증을 안 서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고민이라도 하셨을 텐데.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너 위에 살았어. 아빠 없이 너 키웠어. 이젠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래서 보증도 안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하죠.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가져온 선물을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 현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으로 내 마음을 사려 했던 걸까요? 7억을 가진 사람에게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민수에게서 10통, 지은에게서 5통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유리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오세요. 오늘 오후 괜찮으세요? 네. 사무실로 갔습니다. 장유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돈을 요구했다는 것, 거절했다는 것,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장유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지금 주시면 나중에 더 요구해요. 그리고 어르신 재산을 지키셔야 해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도 선을 그어야 해요. 특히 며느리가 개입되면 더 복잡해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혹시 협박하거나 강요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협박이요?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하는 경우 많아요. 특히 큰 돈이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여분 열쇠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왜 여기?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없다니까? 아니에요. 분명 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달라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아들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어떻게 걱정 안 해요. 보증도 안 서주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건 혹시 빚이라도 지셨어요? 아니면 누가 협박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가렴.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가.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계속 물었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외로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무슨 일이든 제가 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둬야 했습니다. 내가 단단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나도 계속 가야 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의 언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은도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고요한 건 폭풍 전의 침묵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문 앞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발신인을 봤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한우 세트, 고급 김 세트, 건강즙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지은 올림. 사랑.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추석 밤 이후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상자를 한쪽에 치워놓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꽃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어버이날도 아닌데.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복지관 같은 데 다니시는 게 어때요? 생각해 볼게. 아니면 저희 집에 오세요. 방도 정리해 놨어요. 됐어. 여기가 편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저를 피하세요? 피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뿐이야. 정말요? 응.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으로 민수가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나는 생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오늘 민수 다녀갔죠? 응. 어머니, 저희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그래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난 괜찮아. 하지만, 지은아,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네. 존중이야.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거.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지은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명확하게. 다음 날 장유리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조언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무엇인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증거요? 대화 내용이요.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주고받으세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필요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르신, 돈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미리 작성하세요. 공증 받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없어요. 유언장까지. 네. 어르신 나이에 꼭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 내 죽음 이유를 준비하는 것.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민수에게 줄 것도 있었고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후 공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았습니다. 유언장 작성하시려고요? 네.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7억 정도요.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손해졌습니다. 상속인은요? 아들 하나요. 배우자는 돌아가셨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법정 상속분, 유류분, 증여와 상속의 차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 전부 줄까? 아니면 일부만? 조건을 달까? 절반은 아들에게, 절반은 제가 쓰다가 남으면 기부하겠어요. 기부요? 네. 어려운 노인분들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이 유언장은 언제든 변경 가능해요. 마음 바뀌시면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안 유언장이 묵직했습니다. 내 죽음을 준비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누굴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뭐, 돈 생겼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요즘 행동 이상해요. 갑자기 당당해지시고 보증도 거절하시고 그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분명 뭔가 있어요.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숨기지 마세요. 숨길 게 없어. 정말요? 그럼 통장 좀 보여주세요. 뭐? 어머니 통장이요. 확인만 하면 돼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었을까요? 지은아, 그건 선 넘는 거야. 선이요? 어머니가 먼저 선 넘으셨잖아요. 저희 몰래 뭔가 하시면서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이에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아산에 땅 있던 거, 그거 팔았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던, 그게 중요해요? 사실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얼마 받으셨어요? 그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알아볼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와요. 협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 재산이야.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민수는 아들이잖아요.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 일이야. 그럼 증여는요? 살아계실 때 주시는 거요. 안 줄 거야. 왜요? 내가 쓸 거니까.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 모셨는데요. 모셨다고? 날 쫓아냈잖아.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해요.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용서는 못해. 어머니, 이제 나가줄래? 할 말 없어. 일어섰습니다. 지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뭐, 손주 서연이도 못 보실 거예요. 저희 다시는 안 찾아갈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미끼로 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내 맘대로.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주 서연이도 못 보실 거예요. 서연이, 내 손주, 보고 싶었습니다.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손주를 못 보게 하겠다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장유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다음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내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계속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과 가족을 잃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족은 잃었습니다. 추석 밤에 지금 남은 건 내 존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지은한테 들었어요. 뭘? 땅 팔았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필요 없다고요? 전 아들인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 하셨잖아요. 거짓말 안 했어. 그냥 말 안 한 거야. 똑같아요. 달라. 엄마, 그 돈 얼마예요? 그건 말 못해. 왜요? 내 돈이니까. 제 상속분도 있잖아요. 상속분. 지은이 가르쳐준 단어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난 아직 안 죽었어.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너희는 내가 죽길 기다리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내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하셨어요? 난 안 변했어.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원래요? 응. 내 인생 사는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이제 신경 안 쓸게요. 그래.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실감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 썼습니다. 사랑은 증거보다 강하지 않다. 그 문장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조로웠습니다. 최면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태식이 보였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환청일까요? 위로일까요? 여보,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넌 내 권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살아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위안이 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살 수 있었습니다. 7억이 있었으니까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든든하다니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먹기로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였습니다. 6. 상석의 선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지은도 침묵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토요일 낮 12시 한정식 집 온누리. 꼭 오세요.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답장했습니다. 알겠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들 만나는데 동행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장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가는 게 좋겠네요. 혹시 모르니까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내일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신호하면 자리 뜨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제일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휴대폰 녹음도 켰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1시 50분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유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긴장 푸세요. 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같이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안내했습니다. 큰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부부가 더 있었습니다. 지은의 부모였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가족회의였습니다. 아니, 재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상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장유리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은? 지은이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장유리 변호사입니다. 김정순 어르신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장유리가 명함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필요해서 모셨어. 계속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은이 민수 팔을 잡았습니다. 뭔가 속삭였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오늘 이렇게 모신 건 말입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어르신께서 땅을 파셨다고요. 네.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직설적이었습니다.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가족이잖습니까? 가족이라도 선이 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큰 돈을 받으셨으면 자식한테 좀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 제 돈 줘야 합니까? 당연하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유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협박이요? 이게 지금? 네, 충분히 협박입니다.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유리가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나를 봤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뭐가? 왜 우릴 믿지 못하세요? 믿을 수 있게 해줬니? 무슨 말씀이세요? 추석날 날 쫓아냈잖아. 그건, 그럼 나가세요. 당장. 지은이가 한 말이야. 지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했잖아요. 사과받았어. 하지만 용서는 못해. 왜요? 진심이 없었으니까. 진심 있었어요. 그럼 왜 지금 여기 앉아 있어? 내 돈 때문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린 그냥 엄마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사기? 내가 바보로 보여?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 돈 갖고 싶은 거잖아. 엄마, 사실이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도 나이가 있으시니 앞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 겁니다. 병원비도 그렇고 그런 거 감안하시면 자식 도와주는 게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민수도 집 사야 하고 서연이 교육비도 그건 민수가 벌어서 해야죠.
어르신, 사돈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식 키운 보람이 뭡니까? 보람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보람은 추석날 문 밖에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건 우리 딸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도 이해하셔야죠.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모시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가방을 열었습니다.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네. 효심값입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너희가 나한테 준 거 다 계산했어. 추석 선물, 한우, 과일, 용돈. 다 해서 90만 원이더라. 10만 원은 이자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돈 문제예요? 응, 돈 문제야. 너희가 먼저 돈으로 계산했잖아.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있어. 지은이가 그랬어. 어머니 방이 서연이 방으로 필요하다고.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전 그냥 오해 아니야. 다 들었어. 녹음도 했어. 녹음요? 응. 너희 말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 장유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일자별 대화 내용, 문자 내역, 증거 자료들. 민수와 지은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나는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어. 아빠 없이 너 키웠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악착같이 일했어. 엄마.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날 짐 취급했어. 정리해야 할 골칫덩이로 봤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 소리쳤습니다. 방안이 울렸습니다. 땅 팔았다니까 갑자기 달라졌어. 선물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왔어. 그게 사랑이야? 그건 욕심이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상처는 어떻게 해? 엄마, 난 이제 너희 없이도 살 수 있어. 돈이 있으니까.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진실이야. 일어섰습니다. 장유리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사돈 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없으면. 서연이는 엄마 아빠가 키우면 돼. 하지만 저한테 손주를 미끼로 쓰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짓입니다. 미끼라니요. 맞아요. 지은 씨가 그랬잖아요. 서연이 못 볼 거예요 라고. 그게 협박 아니면 뭐예요? 지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가지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너도 내 인생 살아. 스스로. 엄마,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하지만 돈 얘기는 하지 마. 다신. 마지막으로 모두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물, 지은의 굳은 얼굴, 사돈 부부의 분노. 이제 각자 평화를 위해 각자 살아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장유리가 따라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장유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집이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 혼자가 편해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속에 있던 말을 다 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 분노, 해방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자지만 괜찮았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7. 새 집, 새 호흡.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은도 조용했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 문자가 올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연락이 없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공원 근처였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2억이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이삿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사진 앨범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태식과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민수를 키운 곳이었습니다. 부엌에 섰습니다. 여기서 수없이 밥을 했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여기서 민수가 뛰어놀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안녕. 빈집에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이 집도 곧 팔릴 것입니다. 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밝았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커튼을 달았습니다. 하얀색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화분을 샀습니다. 작은 다육이였습니다. 창가에 놓았습니다. 잘 부탁해. 화분에 말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 소파였습니다. 푹신했습니다. 편했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실감했습니다. 아무도 날 쫓아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우였습니다. 이웃집 대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사 잘하셨어요? 응, 고마워. 새 집은 어때요? 좋아. 밝고 따뜻해. 다행이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군대 가요. 그래. 건강 조심해.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제대하면 찾아뵐게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승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내 편이 되어줬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건물이 새 것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웃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하려고요.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 원하세요? 팸플릿을 받습니다. 수영, 요가, 서예, 노래교실, 다양했습니다. 수영이요. 수영 좋으시네요. 초급반이랑 중급반 있는데요. 초급이요.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수강료를 냈습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오전 10시예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수영을 배운다니 70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물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처음이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친절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긴장 푸세요. 물은 친구예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자, 벽 잡고 발차기부터 해볼까요? 따라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잘하세요. 계속해보세요. 몇 번 하니 익숙해졌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벽에서 떨어져 볼까요? 무서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괜찮아요. 강사가 내 허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물속에 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떠 있어요. 정말요? 네. 잘하세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몸이 개운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에 장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새 집은 괜찮으세요? 좋아요. 밝고 편해요. 다행이에요. 혹시 민수 씨 연락 왔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됐네요. 조용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가요? 네. 어르신, 이제 어르신 인생 사세요. 네, 그러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유리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수영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 혼자 25m를 갈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기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성공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 방울이 올라갔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헤엄쳤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25m를 건넜습니다. 벽에 닿았습니다. 해냈습니다. 할머니, 완벽해요. 강사가 박수 쳤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함께 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숨은 남이 대신 쉴 수 없어 깨달았습니다. 수영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물속에선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날 대신 숨 쉬어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날 대신 살아줄 수 없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 괜찮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지관 로비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요? 민수야.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영 배워. 수영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긴 왜? 저 어머니 새집 주소 알아냈어요. 찾아갔는데 안 계셔서 혹시 해서 복지관에 와봤어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저 많이 생각했어요. 지난 일들.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이랑도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너 용서했어. 진작에. 정말요? 응.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왜요? 엄마가 달라졌거든.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럼 저는요? 너도 내 인생 살아. 지은이랑 서연이랑. 엄마 없이요? 응. 너도 이제 어른이야.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끔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엄마가 준비되면. 언제쯤이요? 몰라. 그때 가봐야 알 거야.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고마워.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더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순이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 줄 썼습니다. 오늘 25m 완주. 혼자 숨 쉬었다. 저장했습니다. 작은 기록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을 만들 것입니다.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혼자지만 행복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화분이 반겼습니다. 다육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있었니? 물을 줬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이 하늘을 볼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혼자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8.
거리의 문장.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나도 변했습니다. 수영은 계속했습니다. 이제 50m를 갈 수 있었습니다. 물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물속에서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생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글씨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첫 수업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떨림도 글씨의 일부입니다.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사랑을 썼습니다. 글자가 삐뚤었습니다. 예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정직한 글씨예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주 한 글자씩 연습했습니다. 사랑, 평화, 자유. 단어들이 쌓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존엄을 썼습니다. 획마다 힘을 주었습니다.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글자 마음이 담겨 있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액자로 만드세요. 집에 걸어두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존엄 두 글자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봤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모집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 노인이었지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목요일마다 갔습니다. 도시락을 받아 어르신들 댁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복지관에서 왔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받으며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날씨 추운데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과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받는 기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공원은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 손을 잡은 노부부.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태식과 민수와 함께 공원을 걷던 날들. 행복했던 시절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습니다. 행복은 다른 형태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혼자여도 조용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도 행복이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어도 이 고요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 보내도 될까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좋아. 곧 사진이 왔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답장했습니다. 예쁘다. 서연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엄마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준비되면 연락할게. 알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했습니다. 민수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에서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에게.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외투를 입고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눈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땅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처럼 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땅이 날 지켜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이제 나도 잘 살게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남편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요즘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첫눈을 봤다는 것,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마음이 평온했다는 것,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장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첫눈 왔어요. 그래요? 예쁘죠? 네, 예뻐요. 어르신,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좋은 일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평온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가요? 네. 어르신,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변화를 알아봐 줬습니다. 기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수영장에 갈까? 서예 연습을 할까? 봉사활동을 갈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엄마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정순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시간을.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제 난 괜찮아. 아주 괜찮아.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태식이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행복하게.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태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를 평온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눈을 비쳤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좋은 아침, 세상에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나만의 방식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영복을 넣었습니다. 수건도 넣었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확신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파랬습니다. 이제 난 자유야. 선언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문이 닫혀도 내 안의 숨은 계속 열린 채로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